안녕하세요, 썬더볼입니다. 썬더의 오프 시즌을 간단히 예상한 영상을 만든 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 혼자서 그간 제 채널 커뮤니티에 적었던 정보와 함께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먼저 휴스턴 감독이 선임되고 이제 NBA 팀 중에 감독 없는 팀은 OKC 밖에 없습니다. 로이스 형은 OKC 감독 선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예정된 썬더팀 연습은 12월 1일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NBA 개막이 지금 12월 중순, 1월 중순쯤에 한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감독 후보에는 샌안토니오의 윌 헐디, 그리고 썬더에서 오랫동안 일한 브라이언 키스 정도가 있는데 여기다 데니 매닝 정도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드래프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최소한 드래프트 전에는 감독을 뽑는 게 정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감독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스턴은 네이턴 맥밀런 감독이 코치로 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러스랑 친분도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아마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가 11월 1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일단 OKC는 정규 시즌 순위 때문에 1라운드 픽 한 장을 필리가 가져갔고 덴버에게 받은 1라운드 픽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뽑힐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포크세브스키? 지난 몇 주간 이 선수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상일 뿐이긴 하지만 간단히 이 선수를 소개하자면 빅맨인데 가드 같은 볼 핸들링,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슛 레인지까지 긴 18살 어린 선수라고 합니다. 공격 능력치만 보면 그간 썬더가 갖고 싶어 했던 빅맨의 유형이긴 한데 단점으로는 수비 집중력 등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피지컬이 NBA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스키니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선수가 언급되고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될 듯 합니다. 지난 시즌에 뽑힌 베이즐리도 뜬금포였기 때문에 이런 기자들의 취재나 예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 바로 드래프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다음으로는 트레이드 부분은 일단 갈로는 사트를 기대하기 힘든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고 아담스는 루머조차 드문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아담스 같은 빅맨을 지금 트레이드해서 데려온다는 건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담스의 트레이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썬더에 남으면 닉 칼리슨처럼 싸게 재계약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크리스 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A와 뉴욕 쪽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LA는 당연히 레이커스 쪽을 말하는 거고 뉴욕은 닉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닉스 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따르면 닉스가 결정만 내리면 크리스 폴의 트레이드는 성사될 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떠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닉스는 현재 팀의 젊은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베테랑 선수를 원하고 있고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크리스 폴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트레이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 현재 크리스 폴 계약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더 떨어질 수렁이 없는 닉스 입장에서는 걸어볼 만한 도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슈로더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보다 현실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기가 많은 트레이드 매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예측, 루머, 제안 등등을 보면 미러키, 필리, 클리퍼스 등 거의 크리스폴이 언급됐던 팀과의 트레이드에 슈로더가 언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썬더가 다음 시즌부터 리빌딩 하지 않는다면 뭔가 앞으로는 팀이 흐지부지해질 것 같아가지고 팔아야 할 선수가 있다면 가능한 지금 처분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 몇 개를 뽑아서 피드백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OKC는 선수를 더 영입해서 달릴 생각이 왜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이죠. 프레스티가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 몇 년간 징벌적 사치세까지 물면서 달려왔지만 소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재정적으로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봅니다. 제가 구단주는 아니지만 구단주 그룹도 그리 사정이 좋다는 이야기도 없고 기자들도 썬더 감독이 늦게 선임될수록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인지 대략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로버슨, 러스, 폴 조지 등 그간 크고 작은 부상으로 풀업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지금 로스터에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돈을 쓴다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다음 도전을 위해서 힘을 아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러스가 북치고 장구칠 수 있는 새로운 팀에 갔으면 좋겠다. 닉스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가장 저질 비디오를 가진 곳이 바로 뉴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질문 수준도 제일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곳에 러스가 간다? 제가 올린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러스가 MVP 시즌 후에 매 오프 시즌 동안 무릎에 칼을 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새 시즌째 플레이오프 직전에 어깨, 손가락, 허벅지, 이번에 또 코로나까지 여러 부상을 안고 프로를 치르고 있는데 러스도 이미 30대고 지난 세월처럼 농구를 한다면 선수 생명은 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배벌레가 개새끼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러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든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필리에 대해서. 이건 제 생각인데 모리가 필리에 갔기 때문에 하든이 필리로 간다? 그 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차치하더라도 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번 휴스턴 감독 선임에 러스와 하든의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는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팀 플랜에 없는 선수라면 그런 의사를 선수에게 물어보질 않죠. 특히나 러스 같은 경우에는 팀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이 두 명에게 의사를 물어봤다는 건 팀 플랜에 두 선수는 일단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휴스턴 구단주가 모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구단주 틸만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모리가 떠났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 구단주가 과연 모리를 도와주는 행동을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휴스턴 팬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 타임라인만 봐도 하든이 필리에 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만약 하든을 트레이드 한다면 필리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더 이치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든을 트레이드 한다는 건 휴스턴을 리빌딩 한다는 건데 필리가 가진 자원보다 더 좋은 자원을 가진 팀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카펠라가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휴스턴이 어떤 센터를 데려올까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아담스를 생각하면 휴스턴 팬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카펠라는 러스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트레이드할 선수였고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리그가 정상적인 스케줄을 가져갔더라면 카펠라는 부상으로 뛰지도 못했을 겁니다. 프롭에서. 그리고 하든만큼 러스도 빅맨의 스크린이 필요한 선수거든요. 러스가 득점만 노린다고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시던데 휴스턴이 그런 농구를 강제 해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전 봐서 참고로 전 러스의 어시스트가 늘어나는 농구를 휴스턴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같은 스몰볼은 러스에게도 부상의 위험도가 높은 농구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센터로는 휴스턴이 노렸었던 오일이 어떨까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가장 이상적인 선수라는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방송할 계획 없으시냐고 물으신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 라방을 시도는 해봤지만 제가 스케줄도 그렇고 거기다 제가 몇 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전 그런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부담도 있고 제 분수를 알기 때문에 라방을 할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나면 어디 적당한 곳에 가서 한번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채널에 썬더 영상이 없냐, 듣보잡 채널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채널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팀을 커버하는 것이 어떠냐, 어그로를 더 끌어달라 라는 제안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전문 유튜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구독자 수로만 보면 듣보잡 채널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질 떨어지는 루머나 잘 모르는 다른 팀과 선수들에 대한 영상을 마구 만들어내는 채널 또한 아닙니다. 그리 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 제 채널 구독자 수가 느는 걸 그리 반기지를 않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생각한 첫 번째 미션이 먹기시라는 팀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수들에 대한 소개와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우선이었거든요. 비록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는데 부족함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특히 이번 프롭 때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아끼는 선수들과 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더 다양한 팀의 영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가지긴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도 그렇고 시간의 한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 없는 팀과 선수들을 따로 조사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게 귀찮고 뭔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팀과 선수들의 팬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늘면 늘수록 요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상을 만들면서 전과 달리 자꾸 제 자신을 검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까? 그럴수록 스트레스도 쌓이는 것 같아서 현재는 조회수가 적더라도 제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으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 그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아쉽긴 하고 저희 취향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 맞닿아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60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면서 수익이 약 4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다면 많은 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정말 비효율적인 작업을 해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채널의 성격상 확장성이 거의 없고 특정 팀과 특정 선수에 특화된 채널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돈 되는 일에 더 집중을 이제는 해야 할 시기라서 이 유튜브라는 취미를 조금씩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간 만들고 팠던 지난 10년간의 썬더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동시에 다음 시즌에는 러스나 썬더 유망주에 대한 이야기로만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채널은 이렇게 꾸려나갈 생각이고요. 비록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어그로는 없는 채널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와 재미를 주는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수이지만 여러분의 댓글이나 좋아요라는 도움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